네, 오늘은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 50돌이 되는 해입니다. 그 5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민대학교 최희식 교수님 모시고 귀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김도형입니다. 얼마 전에 6월 22일 날 제주에서 큰 국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최 선생님 참석할 저도 봤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하신 소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때 그 메르스 사태가 절정기여가지고 네. 원래 참석하겠다 하신 분들이 참석을 못하실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측 참석자들이 다 참여를 하셨거든요. 네. 그걸 보아서는 역시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지금의 한일 관계 문제점들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의식들이 상당히 투철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강했다라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예전에도 느꼈던 거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과거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미묘한 차이들이 있다라는 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의 장래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성실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회의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 문제점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먼저 과거사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약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과거사 문제를 보면 일본의 지식인들은 뭐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도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지만 주로 한국의 원리 원칙주의 이게 좀 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역사 문제가 악순환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인식을 표출했고요. 반면에 한국의 학자들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문제다. 그리고 이게 구조화된 거다. 그래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돼버린 게 아니느냐라는 인식들을 많이 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유를 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거죠. 그다음 중국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지식인들은 중국을 하나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중 정책을 보면서 한국이 너무 중국에 편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다른 동북아시아의 긴장 요인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인식을 표출했고요. 반면에 한국은 중국의 대두를 하나의 기정사실화 시키고 오히려 그걸 기회로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많았고, 그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일본이 너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양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인식을 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그 한국과 일본이 자국의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했고,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협력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본 대담을 주관하시는 데일리 파업에서 6월 20일 그 행사 직후에 지금 이제 1000여 명에 넘는 그런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의식조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번에 양국 정상이 각각 자국의 행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특히 40대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20대는 조금 이제 그 지지도가 좀 낮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잘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뭐 희망도 섞인 대답 같아요. 그런데 정녕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우리들은 불안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국의 여러 2, 3년 동안에 의식조사 같은 걸 보면 아직도 한국 사람들 70%, 일본 사람 50% 이상이 상대국 국민을 믿지 못하겠다, 불신한다, 이런 이제 설문조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가 첫째 어떤 이 자국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 진로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특히 아까 역사 수정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언제부터 이런 게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특히 아베 정부, 2기 아베 정부 들어서는 뭡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특별 무슨 개인 보호법, 비밀보호법 그것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과거사를 부정하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 수정주의가 일본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 아베 정부의 최근의 보통국가화 혹은 전후 체제로부터 탈각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역사 수정주의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당한 그 아베 정부의 딜레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면 할수록 국민들의 저항이 세지는, 그리고 비밀보호 특정보호법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런 식으로 그 국가 의식들을 강화하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저항은 더 세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일본 국민들은 평화주의적인, 지금까지 걸어왔던 평화주의에 대해서 상당한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아베 정부가 표방하는 여러 그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양국의 경색은 뭐 한국에도 책임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베 개인 또는 아베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적인 종래 볼 수 없는 그런 강경 노선, 이것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앞으로 저희가 불안해 느끼는 것은 그동안 안보 논리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이제 밀봉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민주화 바람, 또 시민사회 의식의 고조, 뭐 이런 것을 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것이 하나 둘 이제 봉인됐던 것이 이제 클로즈업되고, 또 전문가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자꾸 이제 나오고, 이걸 둘러싸고 또 양국 관계가 미묘하게 갈등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니까, 이게 과연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한일 관계, 그러니까 전후 45년 이후에 한일 관계를 보면 늘 마찰이 있어 왔었죠. 하지만 또한 그 마찰을 극복하고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90년대만 해봐도 90년대는 이제 탈냉전,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역사 문제가 일거에 분출하면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한일 양국의 노력에 의해서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형태로 갈등을 수습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로 발전을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의 그 한일 갈등 또한 비슷하다고 봅니다. 중국의 대두라는, 그래서 흔히 말하면 포스트 콜드원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냉전 이후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마련이 되고 있고, 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적응하고 있는 단계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가 연동이 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한국과 일본이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일 관계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한일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거죠.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일본 또한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갈등 요인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할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 심해지는 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싸우고 나서 더 화해하듯이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과정들을 겪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제 서로가 습득해 나가면서 한일 관계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근데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90년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중국 문제만 보면은 우리 이제 시장이고 뭐 생산 기지고 하니까 중국을 필요하죠. 그리고 또 대외 의존도 높다 보니까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본도 따지고 보면은 자국의 장기 불황 20년을 그걸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라는 게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 자기들은 중국에 엄청나게 진출해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우리들은 중국 편에 선다고 하는 걸 비판을 하니까 흔히들 일본 사람 의식 구조를 표리부동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이야말로 그죠? 중국 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그 표리부동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표리부동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자기들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하토야마 정권 때를 보시면 뭐 2007년 경우죠. 그때는 친중국 정책이 강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는 다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G2 시대에 어떻게 자국의 이익을 지킬 거냐를 놓고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고 한국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대를 보면 정말 한미동맹을 강화했죠.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했었던 거죠. 반면에 지금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 상황을 빚고 있는 거고 그걸 봤을 때 한국 또한 G2 시대에 한국의 국익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를 놓고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국가 전략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근접하는 국가 전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표리부동이라기보다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양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포지션을 정하는가를 놓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행착오 뒤에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국가 전략으로 수렴할 거다라고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시고 이 문제 접근하고 있는 교수님 모시고 대담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국가적으로도 일본을 좀 대하고 일본과 냉정하게 또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면해 가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최 교수님 같은 분이 일선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약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소들을 많이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일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고 지난번에 한일 월드컵도 공동 개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많이 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혐한류, 해탈이아와 같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많이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반일 감정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 대한 감정을 좀 더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